반갑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주말이 됐는데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겠죠. 다우지수는 0.7%, 나스닥은 0.98, S&P 500은 0.8% 상승했습니다. 상승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게요. 시장이 시작했던 시점보다 마감 시점이 아주 좋게 끝났기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가면서 끝났죠. 자,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계속해서 장중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까지 상승을 유지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좋았다는 것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조금 이제 후반부까지 해서 올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약간 변수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안착을 잘 해준다라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경제지표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호재가 되었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올 연초였나요? 아니면은 작년이었나요? 이게 악재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즉 악재가 호재가 되는, 배드 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자, 그 시점에 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주가가 올라서 괜찮은 흐름들이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는 무엇이냐? 바로 요거죠. 이딴 고용 둔화 신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대부분 이 뉴스일 텐데, 요거는 이제 장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요거를 볼게요. 뉴욕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된 거를 살펴보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 고용지표 악화에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그 실업률이 이제 4.3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잘 나오면 다음 주 초반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이번에 고용지표. 왜냐면 우리 만기일 다음이 FOMC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ADP입니다. ADP. 이쪽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고용은 54,000명. 근데 예상치가 75,000이었죠. 예상치가 75,000명이었고 민간 고용은 겨우 54,000명 증가한데 그쳤다. 자, 그 다음에 지난달 비교하더라도 106,000명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일자리를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애매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8,000건 증가했다. 그래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자, 지금 실업자 수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구인 건수는 줄어들었죠.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냉각되면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돈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월급을 500만원 타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할 때 하고, 실직을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200만원 탈 때는 내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기 어렵죠.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월급 탈 때는 그냥 뭐 그래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실업급여가 나올 때는 이게 불확실해지니까 아유 야 삼겹살 소주 한 잔 네가 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네가 쏘냐? 아 이게 뭐 누군가든 쏘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에이 안 나갈래 이렇게 소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경기 전반에 걸쳐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춘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용이냐? 자, 이 고용지표라는 것이 그 FOMC의 정책 결정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요. 옐런 의장 때, 뭐, 그 전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옐런 의장 때부터 어떤 식의 그 흐름이 왔었냐면, 고용지표가 이제, 이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이제 4%를 기준점으로 해서, 4% 기준으로 해서 4%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금리 인하 기조, 4% 이하, 즉 3%대로 들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이나 동결 기조 요 구간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4%가 넘어가게 되면 야 이거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봅시다.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하다가 고용시장이 뭐 3.7 3.6 뭐 이런 식으로 이 실업률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금리가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 고용 지표로 따져서 갈 수가 있다. 자,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야, 니네 그 실업률 4% 넘었으니까 금리 인하해. 3%대니까 금리 인상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요 정도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준선으로 보시면 그래도 그 연준의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책들은 연속성이 필요하긴 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7%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률만 네, 한 4.4, 4.3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FOMC가 2번 남았죠. 10월 달하고 12월 달.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금리를 좀 내려서 더 경기 부양을 시켜주라.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9월달 금리 인하 말고 10월달 패스하고 12월달 2번만 할 텐데 지금처럼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고 압박감을 막 줘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CPI 지표, P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그 지표에 의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텐데요. 일단 9월달에 금리 인하 해놓고 그 다음에 10월, 12월까지도 계속 금리 인하 연속적으로 계속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이 연말 랠리 비슷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배드뉴스가 왜 굿뉴스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특이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뭐 뉴스가 별거 없었고 알래스카 LNG 협력 기대감 해가지고 대우건설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네, 대우건설이 올렸다고 하고 SK 오션플랜트 이것도 그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랐고요. 이 SK 오션 플랜트는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뭐 이런 거, 철관 같은 종목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알래스카 LNG 관련한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쪽에 좀 우리나라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LNG를 사주는 것은 동의를 했죠. 네, 동의를 해서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했는데, LNG 프로젝트 관련한 어떤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그 불투명하다라고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왜냐면,
에너지를 사는 것과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일단은 LNG를 사들이기로 했잖아요. 1000억 달러 정도? 네, 사들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어차피 써야 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사들일 것을 좀 줄이고, 미국 쪽에서 좀 사들인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알래스카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가가지고 지금 사업성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사업을 진출한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 데지만 뭐 니들이 알아서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내놔.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알래스카. 여기가 수차례, 네. 뭐 물론 이제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꼭 뭐 이렇게 개발하지 못하라는 법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동안 네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좀 실패를 했었죠. 네, 기술력이 좋아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군들 또 조금씩 움직였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미국이 원한다. 요즘에는 이제 미국 테마죠. 미국 테마. 이제 조선도 원한다. 방산도 원한다. 뭣도 원한다. 원한다 하면은 그냥 다, 네. 미국의 어떤 탐욕적인 부분들의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대표단이 알래스카주를 찾아서 협력 가능성을 살펴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테마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네, 뉴스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소각만은 하지 말자.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1.4초 발행. 이거 상법 개정 나오기 전에 네, 기업들이 열심히 또 저거 하는 거군요. 자사주가 소각되면은 저거 되니까요. 네, 그 소각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환사채 이제 사채 쪽으로 이제 발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사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되는 거예요. 야, 돈 좀 줘라. 내가 너 자사주 줄게. 주식을 주는 걸 이제 자사주라고 하는 거겠죠. 뭐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소각하는 것보다는 돈으로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자사주에 대한 어떤 소각 이야기가 정해지더라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법안으로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들 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네,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것보다 네, 뭐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이 좋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야, 그거 다 돈인데 그걸 태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아무튼 이런 법안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 양도세 다음 주에 나오죠? 네, 다음 주까지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가 또 양도세 때문에 흔들흔들 할 것 같은데 아마 양도세가 좀 잘 나오면 확 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나올는지 좀 봐야 되겠네. 그죠? 브로드컴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상승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조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뭐 AMD 좀 떨어졌네요. AMD 좀 떨어졌고 브로드컴은 시간에서 좀 더 올랐어요. TSMC, 마이크론, 인텔 등등등이 다 올라서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MD하고 엔비디아는 뭐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 보시면 되겠죠. 0.6% 상승이나 0.2% 하락이나 이건 뭐 움직임이 없었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HJ중공업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겠느냐 이런 뉴스 나오면 꼭 빠지는데 네. 자, 마스가 훈풍 중형 조선사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수혜 요소를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HJ중공업은 지금 열심히 올라가서 한 달 사이에 무려 180%나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자, 한진중공업 시절부터 한국 해군의 다수 함정 개조와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해온 MRO 전문 조선사다.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미국이 하려면 미국에 와서 해라. 네. 자,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협력을 할 수도 있어요. 협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네, 뭐 HJ 중공업을 데려다가 네,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네, 또는 이제 저기도 써 있지만 네, 현대 중공업하고 현대 미포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자. 배를 만들고 뭐 정비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네,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얘 혼자서 단독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죠. 네,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대기업을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가는 것도, 글쎄, 일단은 미국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같이 갈래? 라고 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중소조선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야, 미국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같이 갈래? 오, 땡큐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선택이 돼야 되겠죠? 선택이 돼야 될 테고, 조선업종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이 협약에 대한 이런 마스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괜찮은 건지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럼 뭐 가서 만들어주고, 뭐 거기 사람 쓰고, 거기 자재 쓰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까지 다 해주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뭐, 네, 회사는 일단 돈은 벌겠죠. 네, 회사는 돈을 벌 텐데, 이거 뭐 다 와서 다 해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 것과 뭐 만드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줘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네, 저는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들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는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관세,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서명. 우리나라도 언제 서명하냐? 이거는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곧 하겠죠? 네. 관세를 15% 낮추는 거, 네. 약속을 받아냈고, 그래서, 네. 진행하는 건데, 서명을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 관세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25% 관세 적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15%대로 내리기로 합의를 했죠. 네,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만간 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측면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다음에 BYD 올해 판매 목표 대폭 하향.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그 BYD가 올해 판매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목표치는 550만 대였는데요. 올해 목표치를 460만 대로 거의 100만 대 가까이 하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하향 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벌써 9월입니다. 9월이요. 올해 거의 다 끝났죠? 네, 올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100만 대 가까이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판매량도 별로 좋지 않았거니와 남아있는 기간에도 판매량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열심히 광고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BYD가 잘 안 팔리는 것 같긴 합니다. BYD뿐만 아니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어요. 그죠? 요즘엔 다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고, 이게 한번 민심이 들어서면요, 거의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월에 이런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수정 조정이 되거나 또 하향 조정이 되면요, 그만큼 업황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요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뉴스가 더 있어요. 2차전지. 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기사회생 하나 어저께 SK이노베이션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로 가냐,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이다. ESS 쪽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ESS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세요. 요거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포함시켜도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SK온에 투자하려면 SK이노베이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네,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ESS 규모에서 좀 딸리죠. 자, 그래도 열심히 키운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SK이노베이션이 실질적으로 2차전지 쪽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은 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ESS 쪽, ES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네, 뭐 포지션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가 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ESS 쪽에 얼마만큼 네, 이게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럼 ESS 쪽은 지금 보시면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 쪽이 일단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관련 부품이나 기자재 쪽으로도 네,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을 일단은 살펴보세요. 2차전지 쪽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ESS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매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쪽만 보시기에는 조금 네,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있지만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있지만 이쪽은 조금 네, 조심조심 생각하시기 바라고 ESS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돼 버렸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말장에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죠? 변동성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침에 빵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차익 매도가 와르르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강하게 상승해서 출발하면 일단 기분 좋겠지만, 자, 오후까지 느긋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만약에 하락해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하락 출발했어? 자, 니들 끌려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상승 출발할 것 같아서 일단 변동성에 좀 주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즐거운 주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또 오늘도 기대치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